와콤 신티크 14에서 16인치, 갤럭시 탭 플러스 14.4인치 중에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멜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액정 타블렛과 태블릿 PC 중에서 뭘 살지, 그 둘의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제가 썸네일은 겔탭으로 해놨지만 근데 사실 태블릿 때 액정으로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당연히 태블릿 자리에 겔탭이 아니라 아페를 올려야 하잖아요. 액타는 신티크가 맞고 아페는 신티크랑 비교했을 때 거의 모든 부분, 성능, 다양한 용도는 당연하고 심지어 애플인데 가격까지도 더 상위 호환이에요. 근데 그냥 다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하나씩 말을 해보자면 먼저 가격. 여러분 신티크 프로 제일 작은 16인치 크기가 180만 원에서 만원 빠진 가격으로 시작을 하고 32인치 제일 큰 모델은 400만 원에서 만원 빠진 가격입니다. 프로 말고 좀 더 저렴한 가성비 라인업으로 보면 제일 저렴한 게 이제 신티크 브랜드를 떼고 출시한 와콤 원 43만 5천 원. 그냥 신티크가 16인치 70만 원대, 22인치 130만 원대 이 정도입니다. 일단 같은 프로 라인으로 봤을 때 앞에 프로는 넘겼죠. 아이패드나 아이패드 미니를 원에 비교했을 때 아이패드 에어를 그냥 신티크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보입니다. 아이패드를 셀룰러를 한다거나 용량을 추가한다거나 액세서리를 추가 구매하거나 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걸 감안하면 비슷한 비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감은 안 좋기로 이미 유명하고요. 이게 색감이 모니터마다 다 다르다. 핸드폰이랑 다르다. 원래 다 다르다. 그건 맞죠. 근데 신티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짚고 갈 일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원래 전자기기 스펙이 다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 표기 스펙에 비해 화질도 색 정확도도 한참 떨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회사에 알려주고 개선하고 싶어도 안 그래도 국내에서 열악한 AS, CS가 코로나 이후로 더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건 진짜 국내 대기업들이 잘하죠. 다시 색감 얘기로 돌아와서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작업은 신티크로 하고 색 확인은 다른 모니터에서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해요. 몇백씩 하는 전문가용 기기인데 중소기업, 중저가형 디스플레이보다 부족하다는 걸 정말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납득해야만 하는 걸까요? 또 발열, 소음이 아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럽고 뜨거워서 더워요. 그래서 유독 여러분 아이패드 쓰는 분은 드로잉 장갑까지 쓰시는 분이 비교적 적은데 액타 쓰시는 분 중에서는 몇몇 본 것 같지 않나요? 사실 패키지에 기본으로 들어있냐 아니냐의 차이가 제일 큰데 드로잉 장갑을 끼는 이유가 발열 때문에 손 보호의 목적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서론을 좀 할게요. 아이패드는 태블릿 PC로서 좋고 그저 그림 그리는 액정 타블렛의 용도로는 신티크가 더 좋아요. 제가 예전에는 둘은 너무 다르니까 결국에는 둘 다 사야 한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준을 나눠보자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또 드는 생각은 둘 중에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압? 이런 것도 와콤보다 S펜이 더 좋고요. EMR 방식이라고 하는 충전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한 기술은 더 이상 와콤의 독점이 아니게 되고 삼성전자가 와콤의 일부 지분을 인수해서 나온 게 갤럭시 노트 등에 들어가는 S펜이라고 해요. 애플 펜슬과 S펜을 비교해보면 충전을 해야 하는 점, 그로 인해 배터리가 들어가서 무게가 무겁고 무게중심이 S펜에 비해 부족한 점, 가격 비싼 거, 유리에 쓰는 듯한 취향 갈리는 필기감 등에서 둘 다 좋지. 펜의 필압이 여러분 크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세요? 물론 중요한데요. 어느 정도 올라온 지금으로서는 그저 명분만 내는 스펙 같아 보이기도 해요. 레이턴시가 이렇게 빨라졌다. 종이에 쓰는 느낌이 난다. 전작에 비해서 얼마나 빨라지고 정확해졌는지 보여주는. 그리고 좀 발전이 부족한 회사라고 느꼈습니다. 와콤의 독점 시장으로 몇 개월 전에 나왔던 닌텐도 올레드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분 옛날에 인텔 기억하시나요? 그때 CPU가 되게 비싸고 발전도 적고 전형적인 독점 회사의 모습이 그려졌는데 이제 척 AMD 라이젠이 등장을 하면서 선택권이 더 생겼습니다. 그것처럼 와콤은 아직까지 전성기 때에 비하면 많이 내려왔지만 1등 점유율을 자랑한다고 해요. 탄탄한 소비자층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제품이 발전하는 게 다소 미미하더라고요. 전 폼팩터에서 이거 하나 놓고 신제품이다 이렇게 나오고 계속 우려먹고 막 단종시키고 이런. 그리고 화면 비율.
여러분 이 액정 16대 9 비율이에요. 다들 아시는 그 제일 흔하고 널리 쓰이는 모니터 비율이에요. 근데 아이패드 여러분 편하시죠? 3대 4 비율이 영상 시청 말고 다른 정보를 보거나 할 때 편합니다. 영상을 제일 많이 보긴 하지만요. 네, 그림에 특화되어 있다는 기기인데도 비율이 영상 보는 비율이에요. 아무래도 컴퓨터랑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컴퓨터의 해상도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사용자를 좀 더 고려했더라면 약간이라도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 비율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의 오류가 너무 잦다라는 이유도 있고 또 XP펜과 휴이온의 성장도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 선호도는 와콤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가성비가 진짜 좋죠. 특히 휴이온은 2019년 이후로 급성장을 해서 현재 태블릿 점유율 2위인 제조사라고 합니다. 저도 만약 제가 액정 타블렛을 사게 된다면 두 브랜드 중에서 선택해서 구매하고 싶네요. 그럼에도 써야 할 이유가 있다면 먼저 큰 화면. 이건 진짜 모든 단점을 상쇄해버릴 만큼 큰 장점이죠. 들고 다니지 않고 작업 공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큰 화면이 좋아요. 그리고 비용만 지불할 수 있다면 근본 액타를 버릴 이유가 딱히 없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제 와콤 드라이버도 문제가 너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타사에 비하면 잘 만들어져 있고 적은 편이다 라는 의견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태블릿 PC는 그래도 역시 태블릿 PC다. 컴퓨터의 작업 영역과는 다른 문제이다 라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도 와콤 제품 판 타블렛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걸 산 이유가 다른 걸 몰라서였어요. 다들 그냥 이거 사면 된대요. 이게 제일 유명하고 다들 이거 쓰고 그래서 샀는데 지금은 와콤의 특허 기간이 끝나면서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겨서 나의 상황에 잘 맞는 거를 볼 수 있고 여러 제조사가 있어야 경쟁을 하고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소비자도 더 만족하면서 쓰고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와콤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애플이나 삼성에서 아니면 LG나 마소, 샤오미 같은 곳에서 액정 타블렛이 지금 있는 노트북처럼 그냥 쓸만하게 펜터치 디스플레이 그냥 간단히 필기만 하고 그 정도 말고 그림용, 전문가 그림용으로도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회사들이 만들면은 하드웨어는 일단 믿고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액타를 쓰다가 겔탭이 이제 클드 지원한대. 겔탭에 엄청 큰 울트라 모델이 나왔대. 이러니까 옮겨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도 더 좋은 기술력이 있어도 만들지 않고 그러는 게 역시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와콤의 벽이 두꺼운 걸까? 이런 것보다는 시장 자체 크기가 비교적 작고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득이 안 되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제가 한쪽에 치우쳐져서 말하긴 했지만 저도 갖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갖고 싶은 걸 사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